정말 그 상품화를 고려를 안 한 디자인이에요. 진짜 좋은, 정말 멋있는 만큼 그냥 맘껏 그린 그런 디자인이라 가지고 그냥 날개부터 머리 뭐 적어도 제네식 가오가이가급 안 오면은 날개 사이즈라든가 이런 볼륨감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오늘 리뷰는 바로 고토부키아에서 발매한 프라모델 그레이트 반간! 정말 상품화가 없는 용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그나마 이게 세 번째 상품화인가? 입체화, 심지어 프라모델은 처음일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DX가 있었고, 그리고 완성품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온 게 지금 이거일 거거든요. 뭐 사이에 레진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딱 이렇게 얘가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반간이 그래서 무슨 용자인데 하실 수 있는데 게임에 나온 용자입니다. 브레이브 사가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2까지 나왔던 그런 시리즈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용자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그레이트 반간이 이게 프라모델로 나왔다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포인트? 발매는 24년 8월에 했습니다. 국내 발매 가격으로는 154,000원이고요. 가격이 꽤 세길래 아유 그래도 너무 센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립 전에 런너 수를 세보니까 52장의 런너가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한 개수의 런너가 들어가서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거는 특전 포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 베이스가 들어가죠. 베이스 겸 스탠드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뭐 엔딩 때 한번 또 써보도록 할까요?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싹 다 조립을 해왔고요. 일단 완성하고 드는 생각은 뭔가 많다. 일단 당장 보이는 것 중에 빨간색 들어간 거는 전부 다 그레이트용 파츠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뭐 반간에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 뭐 무장의 손잡이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강렬하게 빨간색이 많은 애들이 다 그레이트용 파츠입니다. 그럼 좀 하나씩 볼까요?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이건데 요즘에 코토부키아 용자 프라모델 시리즈에 들어가는 긴 목입니다. 좀 내려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슴 장식이 크지만 이 목 덕분에 얼굴이 더 잘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목 조인트 부분에 두께별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츠 제거용 3mm 두께의 봉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매뉴얼 상에서도 이제 어깨 외장을 분리할 때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일단 손 먼저 봅시다. 지금 주먹손들은 다 껴놨어요. 지금 그레이트 손에도 주먹손을 껴놨고 반간의 손에도 이렇게 주먹손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손은 반간용 손이고요. 이 회색깔 손은 그레이트용 손입니다. 런너가 똑같이 색깔만 다른 곱하기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요. 주먹손까지 포함하면 각각 5종의 손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무장손 보면은 똑같은 모양의 무장손인데 손목의 가동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손목 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가동을 하는 관절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하는 손목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포즈에 따라서 이 손목 관절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반간과 이 그레이트랑 똑같이 손이 들어가니까 동일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편손 역시 이렇게 쫙 편 손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두 종류의 편손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이트도 동일한 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손들이야 코토부키아 용자에 쓰이던 그 손 그대로 쓰이는 거고요. 나머지 부속품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반간의 무장인 듀얼 랜서. 반간이 뭐 필살기를 사용할 때도 쓰고요. 뭐 이럴 때 저럴 때 다 쓰던 그 무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노란색은 지금 반간 전체적으로 해서 메탈릭 사출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오묘한 메탈릭 사출이에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 좌우가 연결되어 있지만 물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애초에 조인트 자체를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전시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컬러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현하려면은 이 검 사이에 이 중간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야 하고요. 요 중간에 보석 같은 부분도 좀 도색을 해줘야 하죠. 그런 거 치고는 뭐 전체적인 조형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뾰족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이가 긴데 재보면은 약 29.5cm가량이 나옵니다. 상상 이상으로 길어요. 되게 의외로 길어가지고 액션 취했을 때 박력은 나오겠다, 제대로 나오겠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참고로 반간의 무장이지만 그레이트 반간이 됐을 때도 사용을 하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레이트 반간용 파츠들입니다. 이제 마하스페리온이 파츠화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먼저 그레이트 반간의 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발목에 조인트 째로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 보면은 이제 마하스페리온의 디테일이 좀 흔적들이 남아 있죠. 원래 검은색 발이 안쪽으로 접혀가지고 뭐 마하스페리온의 안쪽 종아리라든가, 지금 이 회색 같은 경우도 마하스페리온의 발이라든가, 이 노란색 부분이 무릎이라든가 요런 디테일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뒤에 하얀색은 허벅지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발바닥의 디테일도 심플하게 남아있는 형태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발 부분은 이제 요거는 반간이 원래 쓰던 발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반간의 정강이, 이 부분 역시 마하스페리온의 이제 다리 바깥쪽 장식 부분이죠. 이 부분도 조형은 꽤나 잘 나와가지고 보는 맛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노란색 파츠, 이 날개 부분에 약간 두툼한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 외에도 뭐 아래쪽에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띄죠. 그리고 그레이트 반간의 팔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였죠? 마하스페리온의 골반이었나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과 하얀색 팔은 반간의 것을 그대로 쓰는데 빨간 색깔이 이렇게 더 씌워지는 부분이거든요, 합체 방식이. 그래서 반간의 파란색을 덮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합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리어 그린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도 이제 파츠 분할이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 검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파츠 분할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주먹손은 미리 껴놨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반간의 어깨입니다. 참고로 이제 좌우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죠? 좌우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이 마하스페리온의 팔에 해당할 거예요. 아마 어깨부터 팔까지 다 담당할 건데, 약간 뭐 이제 팔의 하얀색에 해당하던 부분의 흔적이 좀 남아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앞뒤로 역시 클리어 그린 파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볼륨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깨 자체의 볼륨감. 그리고 흉부 장식인데요, 여기 클리어 그린 파츠가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파츠 분할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고요. 역시나 동일하게 흉부 장식 부분입니다. 거대한 날개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흉부 좌우에 들어가는 독수리의 머리 부분, 일단은 눈은 클리어 그린으로 파츠 분할되어 있고 노란색의 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싹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바깥쪽으로 거대한 날개 형상이 이렇게 장식으로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체 완료했을 때 디자인이 엄청 화려하겠죠. 참고로 원작상으로는 이렇게 가슴에 앞에서 붙는 형식이겠지만은 이제 프라모델에서는 몸통 자체를 분해를 해서 그 사이에다가 끼우는 방식, 그래서 흉부가 더 커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백팩 파츠입니다. 이 부분에는 유일하게 또 클리어 파츠가, 클리어 블루가 사용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컬러는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깔끔한 형태라고 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반간의 날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한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참고로 날개는 앞뒤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날개 자체에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이게 큰 날개가 뒤에 있는 게 앞면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 디테일이 다 재현이 되어 있죠. 큰 날개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뒷면입니다. 거기다가 뭐 빨간 색깔의 파츠, 검은 색깔의 파츠 다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날개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가슴 장식도 그렇고 날개도 되게 많고요. 뭔가 장식이 되게 많아요. 그도 그럴 게 이 반간이라는 용자 로봇은 상품화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애초에 상품화 안 할 게임에 들어갈 애니까 제가 자유롭게 그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은 그레이트 반간의 뿔입니다. 뿔 부분도 노란색과 빨간색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파츠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름 또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이거를 살짝 분리를 해보면요, 분해죠, 분해를 해보면은 좌우에 약간 반간의 뿔 흔적 같은 게 남아있어요. 뭔가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반간의 뿔이거든요. 지금 양옆으로 이 용 날개 같은 디자인, 요런 거. 뭐 아무튼 요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메인 용자인 반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오프닝 장면, 정확히는 오프닝 시작 장면이죠. 주변 다
까맣고 방간에만 조명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프닝이 시작을 하거든요. 요거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시작부터 오프닝 장면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코토부키아의 용자 프라모델은 설정화를 그대로 빼다 박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설정화랑 비교를 했을 때도 프로포션이라든가 이 뭔가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언제나 좀 기분 좋게 본단 말이에요. 특히나 저 같은 취향의 사람들은 로봇 형태의 프로포션이나 이런 걸 더 보는 분들에게는 더욱 강추할 만한 그런 라인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능한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노란 색깔의 뭐 갈기 부분이나 발톱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다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발등에 빨간색, 무릎에 빨간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깨 뒤쪽에 간데셔의 요 트레일러 앞부분 클리어 파츠가 쓰였다든가, 아니면 종아리 뒤쪽으로 바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은 더 챙겨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반간의 합체 구조상 메인 용자인 그냥 코어 용자죠. 코어 용자인 반은 외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약간 다그온식 합체를 합니다. 대신에 등으로 들어가요. 백팩이 위로 열리고 그 안으로 이제 비클 상태의 반이 들어가서 합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다그온처럼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건 아닌데, 파트너가 한 명씩 있잖아요. 파트너인 슌페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그란조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빛하고 쭉 들어가요. 뭐 무튼 그렇다는 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상세하게 볼까요?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작품 이름 용자 성전 반간입니다. 용자 성전. 뭔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 판타지 같은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 판타지 RPG라든가 그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 반간의 모티브는 용입니다. 용. 참고로 반간이 합체를 했을 때 외치는 합체 구호는 용신 합체입니다. 그래서 반간은 드래곤의 디테일을 곳곳에 갖고 있어요. 뭐 이제 흉부의 용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뿔 모양이 용의 날개 형상이라던가, 뭐 용발톱스러운 디테일들이 곳곳에 보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기술 쓸 땐 막 뇌룡이 소환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일단 얼굴 부분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먹선만 사용을 했고요. 일단 눈 부분과 양 볼에 있는, 그리고 턱에 있는 검은색 부분이,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부분 도색 파츠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반간 특유의 그 파란 색깔 턱받이한 것 같은 그런 형상 같은 그런 부분 잘 재현을 했고요. 무엇보다 뭐 눈매라든가 그리고 귀에 있는 이 날개 같은 요런 디테일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약간 취급주의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뾰족합니다. 그리고 뿔이 약간 드래곤의 날개 같은 조형을 하고 있다,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이마 정중앙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또 도색이 됐기 때문에 도색 파츠 쓰고 있습니다. 총 2개가 들어가죠. 뿔과 얼굴.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서 들어간 것 같은 이 용머리.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갈기의 노란 색깔 부분들 다 파츠 분할이고요. 이빨도 다 파츠 분할입니다. 그리고 입 안쪽에는 드래곤 버스트를 사용할 때 있는 포구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턱 부분도 이것도 은근 뾰족해요. 그래서 조립하거나 할 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입 가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무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벌려주는 게 가능하죠. 눈 부분도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했고요. 깔끔한 형상, 깔끔한 조형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반간 자체적으로도 이제 드래곤으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 프라모델은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옵션 파츠로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보면은 약간의 용 발톱 같은 디테일도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제 간데셔, 이 친구가 반간이잖아요. 반은 코어 용자 이름이고 간은 또 이 트레일러에서 온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데셔. 트레일러의 앞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 접어보면 위에도 이제 클리어 파츠가 다 들어가가지고 클리어 그린으로 트레일러의 유리창 부분이 재현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어깨 윗부분도 파츠 분할로 해서 흰색과 파란색 깔끔하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팔에도 약간 용 형상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용 눈 같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용 발톱 같은 이 손목 장식 부분도 좀 눈에 띄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팔 자체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골반도 뭐 깔끔한 분할,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약간 용 발톱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음에 드는 파츠 분할이라고 하면 이 옆구리인데 정확히 겨드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겨드랑이에 이 회색깔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부분. 실제로 설정화라든가 이런 데도 나와 있는 포인트인데 이런 것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다리 쪽도 깔끔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트레일러의 바퀴 디테일이 다 파츠 분할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다 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조형이라든가 이 발목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이 이렇게 각져가지고 꺾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종아리 부분도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형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무릎 쪽에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파츠 분할 그리고 패널 라인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보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게이트 자국이 없죠. 지금 반간만 놓고 보더라도요, 허벅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언더게이트입니다. 싹 다 언더게이트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조립하고 나서 전혀 이제 게이트 자국이 안 보인다,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게 포인트겠고요. 발 같은 경우도 발의 앞꿈치 부분 검은색 파츠 분할된 부분 이런 것도 깔끔하고요. 발바닥에도 심플하게나마 또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요. 백팩도 보면은 이렇게 추진 장치 부분에 빨간색으로다가 안쪽에다가 그냥 파츠를 끼워 넣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무장이기도 한 스파크 캐논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포신이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포신이 일단 볼관절 연결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또 가동을 해준다거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인데 날개 디테일도 또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그냥 딱 설정에 맞는 그런 형태, 대신에 사이즈 자체가 이 날개 하나가 파츠 한 개여가지고 파츠가 좀 크다는 거,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뭐 패널 라인 심플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니 보기도 좋죠. 딱 이 소체 디테일에도 맞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 일반적인 그 코토부키아 용자 프라 관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빼고 넣고 뭐 이렇게 크게 들고 숙이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좌우로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편하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부분, 아무래도 코토부키아 용자 시리즈 어깨 관절 자체가 이제 거의 공용을 쓰는데 편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는 해요. 이게 잘 보면 일단 앞으로 드는 것 자체가 안쪽에 있는 프레임에서 행해지는 부분인데 보이나요? 이렇게 앞뒤 가동하는 거? 이게 앞뒤 외장, 검은 색깔 외장 부분에 막혀가지고 크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안쪽에 있는 어깨 관절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빼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쭉 빼서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서도 가슴 장식이 걸리니까 가슴 장식은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간의 포인트, 정확히는 용자 프라 포인트, 팔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것까지 이용했을 때 팔을 편안하게 이제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가동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어깨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주거나 뒤로 넘기거나 위로 들거나 하는 그런 가동도 다 가능하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지금 팔 이동하는 관절 다 쓰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 어깨 관절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좋냐? 용자건법 포즈에 제일 좋아요. 팔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가슴 장식 간섭을 최소화시켜 놓고, 그리고 팔 뒤집을 필요 없죠. 용자건법은 살짝 들기만 해줘도 돼요. 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빼요. 이러면은 가슴 장식에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양팔이 모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주먹을 뺄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꽤나 그래도 괜찮은, 진짜 어찌 보면은 전용 관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있지만은 팔 하박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하박 회전 다 해주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하박을 회전시켜도 크게 가동을 합니다. 편안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이 상태에서도 아예 팔 하박 자체에 관절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안으로 굽혀지는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 기본적으로 허리 축관절이고요. 이렇게 좌우 회전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요. 흉부에서 스윙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안쪽에 또 이렇게 관절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들리는 관절이 있어서 흉부를 들거나 흉부를 숙이거나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포즈 잡을 때 이렇게 허리 쓰거나 골반 쓰거나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고관절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축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간부터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축을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리를 뭐 옆으로 든다, 앞으로 든다 이런 게 가능하죠. 앞으로 드는 것도 90도 이상 들어지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절 역시 용자 시리즈 뭐 공용 관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꿈치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도 있기는 한데 안쪽에 일단 공용 관절로 안쪽에 관절이 보이잖아요. 아예 발이 빼고 좀 볼까요? 이렇게 관절 자체를 이렇게 쑥 뽑아 내릴 수가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던 관절인데 이거를 뽑아주면은 크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면은 발목에 공간 생기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액션 포즈 잡거나 할 때 발목을 더 편하게 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다. 그런 기믹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하면 발목을 더 크게 뻗을 수 있고 더 크게 굽히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다간 때부터 가능해진 건데 축이동이 생기면서 무릎 꿇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가능해졌죠. 액션 포즈 보기 전에 일단 이 기다란 목관절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얼굴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하죠. 그치만 이걸 목관절을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목이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루 앵글에서 바라봤을 때 그 용자 구도 특유의 그 이제 시선 처리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거죠. 생각해 보면은 흉부가 이렇게 큰데 얼굴이 그대로 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목관절이다. 지금 이 동일한 구도에서 다시 목을 바꿔볼까요? 자 바꿨습니다. 예 얼굴의 반이 사라졌어요. 눈부터 보이네요. 눈부터. 그래서 로우 앵글로 전시하거나 사진 찍거나 할 때 긴 목을 쓰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액션 포즈 취해볼 건데 게임에 나온 연출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중 하나가 반너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형적인 로켓 펀치인데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규격이 3mm라서요. 이런 식으로 반너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듀얼 랜스를 들고 하나로 합치고 듀얼 랜서! 깔끔하게 이렇게 어깨를 모아서 손을 모아서 하는 포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는 적에게 달려들어서 크로스 임팩트! 라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달려드는 포즈 한번 주의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듀얼 랜서를 투창하듯 던져버리는 랜서 슛이라든가 스파이럴 썬더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크로스 임팩트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액션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에 있던 캐논을 사용하는 스파크 캐논도 있고요. 가슴에 있는 용의 입에서 발사하는 드래곤 버스트라던가 요런 액션들, 요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이트 반간으로 합체해봐야겠죠? 우정 합체 브레이브 파이어 차지! 뭐 기본적으로 합체지만은 일단 반간 자체는 한번 분해가 싹 한번 되어야 한다는 거. 어디부터 하느냐? 일단 백팩부터 뺄까요? 백팩 그대로 빼주고요. 백팩도 뒤에 있는 파란 색깔 아래쪽에 요 파츠 빼놓습니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빼가지고요. 앞에서 보면은 기본 딱 위치가 요 날개 안쪽 디테일 있는 위치가 이게 정 위치거든요. 반간 상태에서의 정 위치. 근데 그레이트가 되면은 이 바깥쪽 조인트로 옮겨가면서 날개도 더 돌려줘야 해요. 이렇게 크게 들어줍니다. 이게 날개가 가만 보면은 팔각 조인트래 가지고 이게 원형 조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 각도가 딱딱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접었다 돌렸다 하는 건 있긴 하지만은 날개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거는 각도 조정이 필요하다. 원형이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백팩 준비해 놓고요. 가슴에 있는 용머리도 잠시 빼줍니다. 용머리 같은 경우는 다시 쓸 건데 용 장식이 필요 없어요. 양옆에 있는 장식 얘들은 빼줍니다. 그리고 반간의 뿔도 천천히 살살 아주 살살 빼주세요. 이렇게 뿔도 빼놓고요. 그리고 이 몸통 좌우로 3등분 되어 있거든요. 양옆에 검은 색깔 파츠들 다 빼줍니다. 그리고 팔 하박도 빼줍니다. 이 하박을 아예 교체를 해줄 거라서 필요가 없고 어깨 장갑도 잠시 뺐다가 바깥에 있던 이 노란 색깔의 용발톱 디테일을 빼주고
어깨 위쪽에 가운데 있는 흰색 파츠를 빼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3mm 조인트라서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츠 분리용 스틱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조인트들을 안쪽에서부터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빼줍니다. 이 커버가 필요가 없어요. 이 발톱은 다시 쓸 거고요. 양쪽 다 해줍니다. 팔은 필요가 없고 어깨 뺐다가 발톱 뺐다가 안쪽에 있던 커버 파츠 빼주고 어깨는 프레임에 다시 껴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다리로 내려가서 이 무릎 앞에 있는 외장 있죠? 검은 색깔의 아래쪽 부분을 빼줄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발도 통째로 빼줍니다. 발은 아예 여기 달려있는 볼 조인트도 같이 빼주세요. 아예 이것까지 교체해요. 자, 뭔가 앙상해졌는데 하나하나 채워 넣도록 합시다. 일단 발부터 가지고 옵니다. 참고로 이 발꿈치, 마하스페리온의 허벅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앞뒤로 가동을 하니까 포즈 잡거나 할 때 그리고 합체할 때도 벌려놓으면 좋습니다. 조인트에 맞춰서 발을 껴주고요. 다 끼우면은 이 파란 색깔 라인과 빨간색의 라인이 딱 이렇게 수평으로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이제 발꿈치 닫아주고요. 일단은 양옆 다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정강이 파츠 가지고 와서 떼어낸 무릎 쪽에다가 조인트 끼워줍니다. 깔끔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이 부분 참 보기가 좋아요. 이게 원래는 합체 구조상 이 정강이랑 발이랑 위아래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붙어 있으면 발목 가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어깨 부분 위에 떼어낸 커버 쪽에다가 좌우 구분이 있는 어깨 외장 끼워줍니다. 끼워준 다음 이제 발톱 가지고 와서 앞에서부터 껴줄 거예요. 그리고 팔 하박 교체해서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먼저 끼고 발톱 끼고 하박 교체. 짠! 팔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가슴 장식을 가지고 와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어깨 사이에다가 이걸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3등분 해가지고 먼저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날개를 앞쪽으로 접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했던 이 어깨들, 팔들 얘들을 그대로 다시 껴주는 거죠. 짠! 그리고 용머리 가지고 와서 흉부 아래쪽 장식을 가지고 온 다음 턱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조인트 껴서 탁 이 벌려서 가슴 장식 이러면은 가운데 껴주면 짠! 가슴 장식의 완성. 와우! 그리고 미리 작업해둔 날개 가지고 와서 뒤에 간 다음에 이 마하스페리온의 요 기수 부분을 껴주고요. 중앙에 껴주고 날개를 가지고 옵니다. 날개의 검은 색깔 부분이 조인트에 해당하는데 이 날개 끼던 부분의 가장 안쪽 부분이 딱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레이트용 조인트거든요. 가장 안쪽이. 그래서 좌우로 날개 장착. 반대쪽도 장착. 짠! 이렇게 하면은 아까 하얀색 날개와 딱 맞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라인이. 그리고 백팩에 장착! 빠밤! 오! 마지막으로 뿔만 교체해주면 빠밤! 완성! 그레이트 번건! 딱 합체 완료 포즈 취해봤습니다. 웅장하다! 참고로 지금 이 포즈의 목은 기다란 목 쌌어요. 자, 그럼 너무나도 웅장한 그레이트 번건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마어마하네요. 볼륨감이. 와, 아까 이제 날개에 잠깐 사이즈 쟀었잖아요. 합체한 뒤는 어떨까요? 과연 38cm. 이 화면으로도 웅장함이 전해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오프닝 때쯤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그 상품화를 고려를 안 한 디자인이에요. 진짜 좋은 정말 멋있는 만큼 그냥 맘껏 그린 그런 디자인이라 가지고 그냥 날개부터 머리, 뭐 가슴 장식, 뭐 다리 쪽 장식, 뭐 등등등 싹 다 뾰족하게 디자인되고 그냥 볼륨감도 그냥 한껏 키워놔가지고는 와우. 적어도 제네식 가오가이가 급 안 오면은 날개 사이즈라든가 이런 볼륨감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애초에 기존 용자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볼륨감을 키우는 합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가슴 쪽을 키우는 거는 파이버드 쪽, 그레이트 파이버드 쪽이 유독 가슴 쪽이 날개가 이렇게 막 커지기도 하는데 백팩에 날개를 이렇게 키우는 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골드란 정도가 있나? 골드란도 이렇게 크진 않죠. 무튼 혹시나 이제 완전 변형 합체로 이 날개를 진짜 이 볼륨감이나 이런 걸 다 그대로 재현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긴 하겠네요. 프로포션 다 어떻게든 채워가면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변경된 부분들 위주로 좀 큼지막하게 봅시다. 일단 머리 부분 보면은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뿔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파츠 볼 때 봤지만은 이제 안쪽에는 기본 그레이트 반간의 그 형상, 디테일 같은 그 분위기 이런 게 좀 남아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도 좀 가려지지만 나름 센스 있는 부분이었고요. 아마 정말 크게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이 흉부라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 있는 이 용머리는 그대로지만 용머리의 장식 부분이 이제 독수리의 날개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이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반가는 용이 모티브지만은 이 합체되는 마하스페리오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머리가 3개죠. 보세요. 얼티메이트 반간입니다. 완전. 용머리 가운데 하나, 양옆에 독수리 머리 해가지고 걔 머리가 3개, 방광까지 하면 4개긴 하네. 기본적으로 동물머리 3개가 모이면 얼티메이트라고 부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유이왕 때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장식 부분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움직일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해놨다. 어떻게? 날개를 앞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 가동폭이 좁은데요?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용 턱 주변으로 해서 금색깔 장식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부분, 팔도 보면은 일단 날개 장식 때문에 파란색이 사라졌죠. 어깨에 그나마 있는 파란색 사라지면서 팔 전체가 그냥 빨간색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춰보면은 어깨, 그래도 반간의 어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위로 마하스페리온의 팔이 오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예, 반간 때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용머리 디테일도 있고 용발톱도 있고, 근데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씌워서 이 발톱이랑 이런 걸 다 가렸지? 어떻게 했지? 손등을 발톱이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앴을까? 뭐 아무튼 간에 팔 충분히 멋있고요. 골반 바뀌는 부분 없고요. 다리 크게 바뀌죠. 발 자체에도 이제 용자 시리즈 특유의 합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정강이마저 씌워지는 방식이라서 좀 더 볼륨감 있는 느낌으로 이제 다리가 바뀐다. 그러면서도 아까 파츠 볼 때, 구성 볼 때 얘기했지만 마하스페리온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체가 커지는 만큼 하체도 특히나 이 앞에 달린 날개 덕분인지 볼륨감이 훨씬 커졌다라는 이미지가 더 세요. 특히나 또 한몫하는 게 이 빨간 색깔의 파츠들이거든요. 단순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양옆에 볼륨감 차이가 꽤 크죠. 이거 빨간색 덕분에 볼륨감이 더 커지는 것도 있거든요. 아래쪽은 덕트가 이 라인에 더 추가되는 거라서 이 뚝 떨어지는 이 절벽 같은 라인이 좀 더 완만하게 바뀌면서 볼륨감도 커지고, 무릎 위쪽 같은 경우도 없던 볼륨감이 생겼죠. 그래서 상체가 커지는 만큼 하체도 은근 키워놨다. 그런 게 또 포인트겠고, 특히나 발꿈치 같은 경우도 마하스페리온의 허벅지가 오면서 훨씬 볼륨감이 커졌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백팩만큼 커지는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개가 너무 비중이 날개 비중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수 부분 파츠도 있다 보니까 백팩 볼륨이 어마어마해졌다. 뭐 거의 뭐 5배, 3배 뭐 이 정도는 커졌다고 봐야겠죠. 거기다 본체 자체의 볼륨감이 커진 거라서 이걸 진짜 어떻게 전시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참고로 가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반간 때랑 똑같아요. 뭐 어깨 가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똑같고, 손목 가동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장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로 해서 손목이 안쪽으로 살짝 꺾이는 가동이 있고요. 발목은 크게 바뀌었죠. 신발이 하나 추가되면서 여기에도 가동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가동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뒤 가동도 있어요. 앞뒤 가동도 있어서 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날개가 엄청 커지고 상체도 이제 볼륨감이 확 느는 만큼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허리 관절이 지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포즈를 취해줄 건데, 이 그레이트 반간이라는 상품인데 그레이트 반간에 무장이 안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검이거든요. 피닉스 블레이드라고 하는 검인데, 아마 이거를 이제 옵션, 마하스페리온 엔드 옵션에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피닉스 블레이드 포즈는 못 해볼 것 같고요. 이어서 뭐 이제 반스페리온 액션도 못 해보겠죠. 다른 것들부터 갑시다. 먼저 이마에서 발사하는 스타 블래스터!
그래도 확실히 이 노란색 부분이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는 나는 편이죠. 원래 스파크 캐논이었던 게 이제 그레이트 캐논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력이 훨씬 상승하죠. 그리고 드래곤 버스트가 더욱 강화돼서 하이퍼 플레임 버스트! 가슴의 용의에서 발사되는 강력한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레이트 합체되면서 이제 플레임까지 붙어버리죠. 그리고 반간의 듀얼 랜서를 강화한 버닝 랜서! 검날의 화염을 두르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로는 이 듀얼 랜서를 활용한 그레이트 피니쉬! 이것도 강력한 기술이지만 그 방금 이야기했던 피닉스 블레이드를 이용한 반스페리온이 사실상 최종기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마하스페리온 엔드 옵션 세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아의 프라모델 그레이트 반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반간이라는 용자 자체가 상품화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반간은 상품이 거의 없네? 막 이랬었거든요. 심지어 오프닝에 이야기했었던 그 DX도요. 심지어 2,500개 한정이었나? 심지어 2007년인가 발매돼가지고 가격이 35,000엔. 당시 가격으로도 엄청 비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합체하면 당연하지만 그냥 움직이는 스태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정도? 그치만 저는 역시 이렇게 액션 포즈 잡고 좀 이렇게 합체된 상태에서 좀 더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프라모델 쪽에 정이 가기는 합니다. 합체 기믹이 없는 건 아쉬울 수 있으나 확실한 프로포션과 액션을 그래도 좀 보여주니까 약간 이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변형하는 것보다는 로봇 상태에서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다만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역시 아쉬운 부분들도 남습니다. 특히나 허리 관절 같은 경우는 백팩이 이제 그레이트로 합체되고 나면은 흉부 가동 부분이 관절 부분이 조금 버겁다? 솔직히 조금보다는 개체에 따라서는 아마 헐거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반간 땐 괜찮다가 그레이트 반간 때 너무 무거우니까. 그 외에는 확실히 어깨 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의 다른 용자들에 비해서 가동하기 조금 빡빡하다? 좀 공간이 부족한 느낌도 살짝은 들긴 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간이 좀 좁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사출 불량 같은데 어깨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겨드랑이 회색 파츠 있죠? 이게 왼쪽 어깨 관절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인트 부분이 뭔가 사출이 불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조립하는 과정에 이렇게 파츠를 좀 가공을 했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구매처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쉐이.